그랬을 때 어떤 분은 2주 만에도 200에서 120까지 혈당이 떨어진 분들도 계세요. 네,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과일류, 그리고 어느 일정량의 채소류, 그리고 견과류, 통곡식, 버섯류, 해조류, 씨앗류 이런 정도의 음식들이 있습니다. 이 7가지 음식군을 미국에서 의사들의 의사로 알려진 조엘 펄먼 선생님도 이 7가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도록 권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이 의문이 들죠? 그러면 100% 채식주의로 살란 말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도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채식으로 다 감당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5에서 10%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도 되는 분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엘 펄먼도 그렇고요. 그리고 지중해 식단이나 그리고 자연 식물식에서도 5에서 10%까지는 고기, 생선, 계란을 먹어도 되는 분량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분량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원숭이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. 원숭이는 주로 우리가 유인원들이라고 해서 과일을 주식으로 먹잖아요. 채소도 먹고 나뭇잎도 먹고 뿌리도 먹긴 한데 주식은 과일이면서 곤충을 5% 정도 먹습니다. 또한 제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모유 비율이에요. 모유 속에도 보면 탄단지의 비율이 있습니다. 여기에 모유 속에 담겨 있는 단백질의 비율이 10%입니다. 그래서 사람의 소화가 일단 잘 되는 단백질은 동물성보다는 일단 식물성이 좀 더 소화가 잘 되고,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% 미만으로 먹었을 때 그래도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. 근데 모든 사람이 대부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꼽아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과일을 꼽습니다. 아까 제가 유인원들의 먹이, 주식이 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. 사람도 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면 일단 소화 효소도 나올 필요가 없고 90%가 수분이기 때문에 아주 먹었을 때 소화에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.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할 때 과일에 대한 설명과 또 과일 식사를 권했을 때 대부분 과일 식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. 너무 소화도 잘 되고 또 힘이 더 나요. 과일만 먹으면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나요. 체력이 좋아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는 과일, 그리고 각종 견과류나 채소류, 해조류, 씨앗류, 통곡식 이 정도 음식을 내가 소화가 잘 되는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저는 야생동물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. 동물들은 어떤가요? 본능적으로 먹잖아요. 동물들이 탄단지 계산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계산하거나 몇 그램 칼로리 계산 전혀 하지 않습니다. 야생동물을 보면 본인의 본능대로 살아가죠.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는 육식동물은 다른 짐승을 잡아 먹고 에너지를 내고 있고,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서 잘 소화를 시킵니다. 그리고 잡식동물은 여러 가지 같이 먹죠. 또 과식동물, 유인원들, 이 과식동물은 또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근육도 만들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다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동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요. 일단 동물처럼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, 그 다음에 동물들을 보면 배부를 때는 먹지 않습니다. 배고프면 먹고 배부를 때는 사냥도 하지 않아요.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잘 지킵니다. 근데 우리 사람은 너무 식문화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삼시세끼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. 또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도 끼니 때가 되면 먹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. 그럼 위 안에는 이미 음식이 막 가득 차 있는데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죠. 우리 소화기가 어떻게 될까요? 이미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덜 소화된 상태에서 음식이 또 들어오면 또 소화기가 엄청 더 일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만약에 회사에서 야근하라고 하면 누가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근데 내 소화기에 마치
야근처럼 과로하게 만드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죠.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 꼭 다 먹지 않아도 소식하면 상관이 없는데, 만약에 좀 배부르다 그럴 땐 좀 쉬고, 동물들이, 야생동물들이 사냥을 쉬는 것처럼 좀 배고픔도 좀 느끼면서 꼬르륵 소리도 좀 들으면서 좀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야생동물처럼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자연의 음식으로 먹는 것, 그리고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좀 따져서 무조건 때가 되면 먹는 것이 아니고, 배고플 때 그때 식사를 잘 하고 배부르면 끼니 때가 됐더라도 좀 쉬는 것, 이렇게 좀 쉬다 보면 우리 몸은 좋은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또 몸에 쌓인 에너지를 잘 대사해서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안 생기는, 독소가 많이 안 쌓이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당뇨,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.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, 또 그분이 지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 식단을 짜드립니다. 당뇨가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국수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떡도 좋아하시고 또 쌀밥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런 분들에게 칼국수나 국수 종류, 또 떡 같은 거를 최대한 왜 안 좋은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, 이런 분들에게 대신 저는 저당도 과일과 현미 식사와 차라리 고구마와 단호박 이런 식사, 그리고 잘 익힌 채소, 생채소는 일정량만 드시게 하고 잘 익힌 채소로 소화를 잘 되게 돕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떤 분은 2주만 해도 200에서 120까지 혈당이 떨어진 분들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이 잘 몰랐던 것은 과일은 당이 높아서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, 또 병원에서도 사과 한 조각만 먹어도 마치 당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안내를 받기 때문에 과일 하면 당 오른다, 이렇게 해서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과일에 있는 비타민, 미네랄 성분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논문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고, 또 저도 과일 식사를 권했을 때 오히려 이 혈당이 더 안정이 돼서 체력이 더 좋아졌다, 누워만 계셨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,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. 대신 당분이 너무 높은 거는 씹었을 때부터 불안감도 상승하고 혈당이 실제 오르기 때문에 일단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저당도 과일과 함께 단호박이나 고구마로 좀 밥의 양을 좀 대신 채울 수 있게 도와드려요. 현미밥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그냥 한 공기 정도, 반 공기 정도를 드시고, 대신 단호박, 고구마, 그리고 뭐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이런 호박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소화가 잘 되게 드신다면 그렇게 혈당 상승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너무 국수나 면 종류 음식이 너무 드시고 싶을 때는 먼저 과일과 채소를 좀 드시고 나서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좀 참기 어려울 때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. 뭐 견과류도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견과류도 포만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잘 드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은 한 600까지 너무 심각한 당뇨 있으셨는데요. 이분도 빠르게 한두 달 안에 300, 200 이렇게 떨어진 사례들도 있고요. 음식을 바꾸면 당뇨는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.